안녕하세요. 절세 맛집TV 오세무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저희가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세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사례는 아니지만 요즘 많이들 문의하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가 뭔지, 현재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2022년 2월 15일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요. 거주 요건은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나중에 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에 플러스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때 이 2년 거주를 따질 때 1년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즉 1년만 실거주했어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이 혜택을 누릴 여지가 없겠죠. 거주 요건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굳이 상생 임대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하실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이번에 6.21 개정안을 적용을 하면 거주 요건이 없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현재의 세 가지 요건을 살펴보죠. 요약하자면 임대 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는 9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22년 말까지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해가지고 임대료 인상분이 5% 이내라면, 그리고 2년간 임대한다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22년 말까지 새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분이 5% 이내로 체결을 하고 2년간 임대를 하면 그 주택 양도할 때 1년 거주한 것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세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21년 12월 20일에서 2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 기간 이전에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이 기간 이후에 계약하는 경우 5% 한도를 지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꼼수를 부리고 싶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21년 12월 1일에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간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세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이 돼야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건 중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거나 아니면 주택 매수 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즉 내가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던 집을 산 후에 다른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경우로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집을 살 때 이때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나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준수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나하고 계약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없기 때문에. 만약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 21년 12월 20일과 22년 12월 31일 중에 만료가 되는 상황이라면 인정이 될까요?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 자체는 상생 임대차 계약이 아니지만 혹시 해당 기간 중에 만료가 돼서 갱신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 갱신하는 계약은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답변을 해줬는데요. 임대인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임대인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임대인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새롭게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모두 임대인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1년 12월 1일에 내가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승계된 임대차 계약이 22년 6월 30일 날 만기가 된 거죠. 자, 이게 만기가 돼서 내가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면 이 계약이 상생 임대주택 계약이냐라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승계 만기되는 이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은 전 주인하고 한 거죠. 전 주인, 나하고 한 게 아니다. 이 재계약은 나하고 한 거죠. 이 나하고 계약한 첫 번째 계약은 종전 임대차 계약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 계약한 종전 임대차 계약이 없기 때문에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이 재계약 이후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요거는 전 계약이 있는 거죠. 전 계약이 있어서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취득 시 승계된 계약도 안 되고 그 후 소유자인 나와 첫 번째 임대차 계약한 것도 안 되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면 그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임대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생 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이 첫 번째와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동일해도 되고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기존 세입자와 하든 아니면 신규로 하든 무관하게 상생 임대주택 계약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개정안을 반영하면 24년 말까지만 두 번째 계약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유주인 나를 임대인으로 한 두 번째 임대차 계약부터 대상이고 이때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이든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이든 관계없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은 문구 그대로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개시할 당시에 1주택만 있어야 하고 그 주택이 임대에 개시되는 당시에 기준시가가 9억 이하여야 된다. 9억 이하여야 된다. 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그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는 작구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상생 임대인에 대한 개념은 동일합니다. 즉,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계약 체결 임대인을 말합니다. 갱신도 포함해서요. 이 말은 원래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은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첫 번째 요건 중에 임대 기간에 대한 요건은 변경됩니다. 당초에 22년 12월 말까지였는데 이걸 2년 더 연장해서 24년 말까지로 계약해도 혜택을 줍니다. 여기서 포인트, 내가 임대 끼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았다면 승계받은 그 계약 자체는 상생 임대차 계약이 아니지만 24년 말까지 1차 임대차 계약 후 다시 2차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나는 2차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상생 임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1차든 2차든 임차인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즉 갱신이나 신규든 상관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크게 변경되는 건 두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이 현재는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이잖아요. 이걸 임대 개시 시점에서 다주택자여도 그 주택을 팔기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다 팔았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에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가능해졌죠. 또 당초 혜택은 실거주 안 했어도 1년을 거주한 걸로 인정해주겠다였는데 이게 2년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2년으로 늘어나면서 즉 조정대상 지역에서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있는데 거주를 단 하루도 안 했어도 2년을 한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과세에서 아예 비과세로 가능해지는 혜택이 엄청난 특혜죠. 게다가 거주로 인정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었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표 2도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덤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도 매도하는 금액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표 1이 적용이 되는데요. 연간 2%씩 15년간 보유하면 최대 30%가 공제되는 표 1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표 2가 적용이 되는데요. 연간 8%,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계산을 한 연간 8%를 적용을 해주고 10년간 보유하면 최대 80%를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단, 표 2를 적용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었죠.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합니다. 표 2를 적용을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만약에 2년 이상 거주 안 했으면 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표 2를 적용받지 못하고 표 2를 적용을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되면 실거주 안 했어도 거주 2년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원래는 장기보유공제로 최대 30%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무려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표 2 8%짜리는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계산된 거기 때문에 만약 내가 10년을 보유하고 거주를 하루도 하지 않았다면 최대 48%가 적용이 되겠죠. 보유기간 4%에 대한 10년 그리고 거주 2년을 인정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거주 2년에 대한 4% 해서 총 48%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세금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유기간 10년, 거주는 하지 않았고 양도가액이 20억이고 취득가액은 10억, 상생 임대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현행대로라면 양도가액이 20억, 취득가액 10억이라서 양도 차익은 10억이 발생을 하죠. 이 중에 12억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을 골라내면 10억에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을 발라내면 자, 양도 차익은 12억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은 4억이 되겠네요. 자, 4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지금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2는 적용을 받을 수 없고 표 1을 적용을 받는 거죠. 표 1을 적용을 받으면 보유기간 10년 곱하기 10년에 연간 2%, 즉 20%를 공제를 해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되는 금액이 8천만 원이고요. 자, 4억의 20%인 8천만 원을 공제를 해서 양도소득 금액은 3억 2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을 하고 세율은 40%가 적용이 되는 구간이라서 계산을 해보면 양도세는 1억 1,060만 원이 나오는 구조네요. 자, 이번엔 개정안을 적용을 해보면 과세되는 양도 차익, 그 12억 초과되는 부분은 4억으로 동일하죠.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상생 임대인 조건을 충족을 해서 거주기간 2년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표 2를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표 2를 적용을 받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0년에 대한 4%와 거주기간 2년에 대한 4%, 총 48%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4억에 대해서 48%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요. 이 금액은 2억 800, 기본공제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부담해야 될 금액은 5,869만 원이 양도세로 산출이 됩니다. 지금 현행은 방금 전에 계산한 현행은 1억 1,060만 원이었죠. 약 2배 가까이 절반으로 세금이 절감되는 이런 효과가 있네요. 상생 임대주택이 되면 거주기간 2년의 혜택을 받는데요.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는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는데 실거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비과세도 받고 그리고 고가주택이라면 장기보유 공제율도
표 1에서 표 2를 적용받는 매우 큰 혜택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을 했어도 비과세 관련해서는 혜택을 받을 여지가 없었죠. 애초에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2에 장특공제를 받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생기는 거죠. 전에는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1을 적용을 받았는데 표 2에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상생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2년이 되기 전에 임대를 끼고 매도를 해버리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문의하신 내용들에 대해 거의 말씀드렸는데요. 간략하게 Q&A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거주자도 상생 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되느냐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의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비거주자 신분으로는 상생 임대인 요건을 충족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상생 임대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후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자, 두 번째 문의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를 받고 싶은데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그 주택이 상생 임대인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라는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의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상생 임대주택 특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주택 특례는 실제로는 다주택자이지만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제도고 법의 취지 자체가 상생 임대주택 특례와 법의 취지 자체가 달라서 실제로 거주하셔야지만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임대 끼고 갭 투자로 샀는데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신 질문인데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주인 내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하는 두 번째 계약부터 가능하다. 소유주인 내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하는 두 번째 계약부터 가능하다입니다. 이때 두 번째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이든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이든 상관없이 소유주인 나를 임대인으로 하는 두 번째 계약이라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두 번째 계약은 24년 말까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전 주인이 거주하던 집을 사고 나는 그 집을 임대를 준 경우인데요.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유주인 나를 임대인으로 하는 두 번째 계약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임대한 계약은 상생 임대 계약에 해당되지 않지만 24년 말까지 갱신을 하든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든 임대차 계약은 두 번째 하는 임대차 계약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갭 투자, 전세 끼고 집을 살 예정인데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랜을 잘 짜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선 현재 임차인의 임대 만료기간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셔야죠. 만약 만료기간이 23년 6월 이내라면, 6월 이전이라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갭 투자하려는 집에 살고 계신 임차인의 임대 만료기간이 23년 6월 이전이라면, 6월 이내라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전세 끼고 매수한 다음에 23년 6월에
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때 임대 기간을 보통 임대차 계약 2년을 하시는데 이때 임대 기간을 임차인하고 협의를 하셔서 1년 6개월로 하시는 거예요. 1년 6개월로 기간을 정합니다. 그러면 임대 기간이 24년 12월 중으로 임대 기간이 만료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 기간을 2년으로 계약을 하면 24년 12월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은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돼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임대 끼고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지금 현재 임대 만료 기간이 23년 6월 이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임대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임대차 기간을 1년 6개월로 작성을 하시고 24년 12월에 새롭게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이때는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신 후 임대 계약을 하시면 이 두 번째 임대차 계약에 관련해서는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돼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임대 만료 기간이 23년 6월 이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 물건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생 임대인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